자, 최백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야, 오랜만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패션으로 오셨어요? 가을이잖아요. 잘 어울리신다. 제가 토요일 날 거기 나갔었거든요. 촛불 집회. 빠르셔. 아니,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6시 반경에 남대문 쪽으로 서울역에서 쭉 걸어왔는데. 교수님, 마이크를 대야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서울역에서 이제 차량들 통제하니까 거기 걸어왔는데 도로변에들 그냥 막 차들을 막 통행시키니까는 막 분산돼 있더라고요. 앞쪽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단상 쪽으로는요. 아니, 교수님 얼굴을 보여주면 쫙 길이 열렸을 텐데. 저 그때 보시고 사진 찍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여러 분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두운 데도 알아보시고 교수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딱 벗고 네. 앞으로 쫙 나갔으면은 홍해처럼 길이 쫙 갈라지면서 늦어가지고 이제 미안해가지고 앞으로 진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었어야죠. 나는 최백운이다. 제 와이프도 같이 갔었는데 와이프가 기겁을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요.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꽤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이번에요. 그 정도만 합시다. 자, 오늘은 김진태 사태, 예. 레고 랜드 사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윤석열하고 김진태는 샴쌍둥이에요. 이 문제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무능 플러스 탐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나 지방정부를 맡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먼저 윤석열 정부 지금 5월 10일부터 경제성과를 보게 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죠. 무역수지 적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중무역수지는 흑자로 하다가 적자로 전환된 거 잘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4억 달러 흑자에서 37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100억이 날라간 거지. 100억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상승이 제일 세계에서 높고요. 일본 엔화 다음으로 심지어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필리핀이나 타이, 태국이 취약 통화라 했는데 그들보다 더 원화가 떨어지고 있죠. 주가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1%도 안 떨어졌어요. 경제성장률이 오늘 발표됐죠.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만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미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거기다 뭐 이제 인플레는 굉장히 가잖아요. 시정연설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1,000조가 넘는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5월 달에 출범을 하면서 53조 3천억 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있더라. 없다고 하던 돈이 53조로 나왔죠, 갑자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재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소 추계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못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2월 달에 1차 추경 편성할 때 돈 없다고 난리도 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갑자기 53조 이상이 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식 해결한 거야. 분식 해결. 분식 해결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냐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1135조 정도 돼요. 1135조요. 국가 채무가 줄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줄은 게 아니라 늘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요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요거다. 그런데 줄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초과세수 발생한 거를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분식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112조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2017, 18, 19년 3년 동안에 국가 채무 증가액이 100조가 안 됩니다. 96조뿐이 안 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한 번에. 예. 출범하고 나서 다음 내년까지요. 국가 채무가 안 증가했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개뻥을 치고 있다. 예.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국가 채무 과하기 위해서 방만 경영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그렇죠. 자산 매각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논리가 김진태 거기서 똑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레고랜드라는 사업은요, 김진태조차도 공약으로 내셨던 거예요. 이게 왜 탐욕이라고 하냐면요, 김진태가 9월 28일 날 강원도 중도개발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업을 하나 만든 거죠. 레고랜드를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가. 김진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최문순 씨한테 만든 건데 개발 공사를 위해서. 예. 만들었는데 기업 회생 절차로 이제 넘기겠다.
한 거예요. 기업 회생 절차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 비청산 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자산들을 다 매각하겠다 이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도대체 왜 지자체가 지급 보증했던 이 사업을 나 돈 갚을 수 없어. 강원도가 돈이 있는데도 그거 갚아줄 수 없어.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 지방 정부가 보증했던 게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추론은 하나는 무능해서 그렇고 금융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리려고 했다. 그렇죠. 이거 민영화예요. 이거. 공기업이 부실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산을 막 팔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정부가 그거 갚아줄 수 없다 선언한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이걸 팔아버리려고 그랬다. 요 부분이 탐욕이다. 그렇죠. 그 의도를 대부분 이해 못 하거든요.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왜 안 줘? 강원도가 강원 중도 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강원도가 한 55%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의 회사인 거예요.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영국 회사를 참여시키고 PF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미래성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자금 조달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시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CP를 발행하게 한 거예요. 자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증권회사들이 되게 이런 금융 상품을 이제 유통시키니까는 이걸 이제 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유통시킨 거예요. 근데 9월 28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김진태가 이거에서 못 갚겠다 이렇게 다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갑자기 벙쪄가지고 솔직히 이게 무슨 사태지? 9월 30일 날 기준으로 제가 재무제표를 구했어요. 강원 중도 개발에 9월 달까지 248억 원 정도가 이익을 만들어냈어요. 갚아야 될 이자 비용이 100억 원이 좀 안 돼요. 이 이자를 갖고 나서도 한 150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만 제대로 갚으면은요, 연장시켜주니까는. 근데 이걸 갑자기 이제 청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줄 돈도 있고, 네. 회사에 돈도 있고, 설사 회사에 돈이 없다도 강원도에 돈이 있잖아. 그런데 지방정부가 못 줘 해버린 거예요.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사실상 중앙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야. 왜? 계약할 때 지급 보증을 해줬으니까는. 안 갚을 수가 없는 건데, 안 갚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정부 대응이 언제 나왔냐면, 엊그저께 일요일 날 50조 플러스 알파 자금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게 23일입니다. 그러니까 28일부터 23일까지 25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25일 동안 중앙정부도 이 사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김진태가 사고 치고 나서 채권 시장은 자금 경색이 이제 막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지방정부가 정권이 바뀌니까는 자기들이 저기 빚진 것도 안 갚겠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는데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거는 오죽하겠냐. 2천억 문제가 생겼는데 왜 50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을 하느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냥 강원도 한 군데 관련된 회사가 잘못된 건데 왜 다른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다 망한다고 그러냐. 증권사도 망하고. 한전 같은 것은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한전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유찰됐어. 왜냐하면 사실상 국채나 마찬가지인 지방채가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방채도 지금 디폴트가 나는데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등급들은 불안하잖아. 내 돈인데.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PF로 조달하는 부동산들은 이 사업이 잘 될 거야 생각하고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그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안 사니까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이어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거야. 그게 연쇄적이다 보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부가 지금 그만큼 공급해 줄게. 이 회사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국채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굉장히 막 급박하게 들어간 거예요. 단군 이래 뭐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천동 주공 아파트도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롯데건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부도설까지 막 이렇게 휩싸이고 그러면서요. 막 이런 사태까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갑자기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그러니까 투입하겠다. 더 웃긴 건요, 교수님 이거예요. 그 전날은 합동 단섭반을 구성해가지고 루머 잔속에 들어갔어. 이 새끼들 이거밖에 할 줄을 몰라. 무슨 루머야,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는데.
자금 조달이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작은 경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말 하면은 이제 갖다 잡아다가 이제 그러니까 넘기겠다 이거야. 이 새끼들은 진짜. 과거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욕하면 아니 출발사 욕하게 되면 잡혀가고 이제 그런 시절을. 그거는 박정희 욕을 실제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금시장 경색 루머를 단속한다잖아. 실제로 경색이 됐는데 이미 벌어졌는데 루머가 아니잖아. 그걸 루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윤석열 정부 못하는 거 말하면 안 돼? 다 잡아갈 거야? 야. 지금 이게 25일 만에 대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뒷북치기예요. 무능한 거예요. 시장의 불신은 뭐냐면 이 정부 되게 무능하구나. 이 50조 가지고는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 회사채만 하더라도 내년 6월달까지 돌아오는 돈이 37조 정도, 부동산 PF 규모는 112조가 넘어요. 50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규모죠. 우리나라 이 채권 금리가 9월 28일부터 지난주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 버려요. 국제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못 믿겠다.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ABS라는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 김진태가 그러니까 사고 치기 전에 발행해 가고 사고 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발행액을 보게 되면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자, 넘겨보세요. 회사채는 이렇게 줄었고 예. ABS도 이렇게 줄었다. 예. 예. CP 시장에 단위는 이제 100만 원인데 이 위에 거는 이제 금리입니다. 9월 28일 날에는 만기가 2.64%였었는데 이자가 예. 근데 이게 3.59%로 이제 폭등한 거야. 어저께까지. 여전히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일이 월요일이었었어요. 일요일 날 대책 내놨잖아요. 50조 플러스 알파를요. 회사가 돈을 조달할 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 조달하기가. 네. 그 다음에 이제 CP 이제 거래 규모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이 지난주 금요일이라고요. 어저께가 25일입니다. 거래 대금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맨 왼쪽에 보게 되면 국고 3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만기가 3개월짜리인 국고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더 추가적인 금리를 요구하느냐는 것이 이 신용 스프레드예요. 이걸 가지고 시장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회사채를 보게 되면 가장 신용도가 높은 게 AAA란 말이에요. 이것도 대책을 내놨을 때가 AAA가 0.94%포인트 정도가 스프레드가 붙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1.02까지 계속 오르고 앉았잖아요. 그러네. 예. 국채 이자가 한 2.8 정도 되면 여기에 한 0.6만 더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런데 국채도 올랐지만 금리가 1%를 더 줘야지. 그렇죠.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도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다. 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회사채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도 계속 오르고 있죠? 50조 플러스 알파가 처음 탁 나와서 네. 진정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진정되고 있는 게 아니네. 문제는 뭐냐면 발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여전히. 네. 그렇죠. 기타 금융책, 부동산 PF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많이 물려있는 금융회사들 저축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요.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데 많이 물려 있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채권이 기타 금융채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쫙 오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래, 마찬가지죠.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은행채. 은행은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은행 망하면 되게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하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오르고 있잖아요. 은행채조차도. 은행조차 2배로 올랐네. 네. 특수채는 뭐냐면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가 보증한 한정 같으면 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자금시장이 기본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이제 무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력이 뽀로난 거죠. 그렇죠. 영국도 한번 출렁출렁 했잖아요. 영국 총리가 최단 시간 내에 퇴장당했잖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취약한지, 정부의 실력이 어떤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출렁출렁인 걸 봤다, 실력을 확인했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뜯어먹으러 달려들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일이 남아있잖아요. 플러스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잖아요.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조치가 나온 다음에 개선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그럼 본인이 한번 사라고. 진정됐으면은 거기서 투자하시라고. 네? 말하지. 그 얘기는. 이번에 가장 피해는 이거다. 금액이 아니라 실력이 뽀록났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뽀로난 무능하다는 게. 숫자가 보여준 거잖아요. 2,050억 원 이자, 2,050억 원 대출 그 빚 때문에 50조를 그러니까는 그 수치가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IMF도 저절로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 국제 약탈적인 금융이 노리고 있다가 집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진태는 뭐라 합니까? 이자 이제 상환하겠다는데 여전히 뭐냐면 자산은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이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자산 매각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가 하는 거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이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갖다 붙이고 그거를 팔고. 지금 이 중도개발공사는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요. 부도가 날 지금 상황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팔아치우려고 하느냐. 파산시키는 거죠. 파산시켜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게 난리가 일어날 줄 몰랐던 거지. 무능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팔아치려고 하는 것은 탐욕에 해당되는 탐욕인 것이다. 겁니다. 예. 교수님? 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